오늘은 39년 동안 교실과 교육운동 현장에서 직접 뛰신 분입니다. 교사 중심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고 계시는 임성무 대구교육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임성무입니다. 네, 우리 금요일의 패널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하고도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보다 선생님이 좀 익숙한 호칭인 것 같아요. 워낙 네. 오래 현장에 계셨고, 근데 제가 역산해 보니까요, 39년 어떻게 교사를 하실 수가 있죠? 정확히 39.6개월입니다. 아니 그럼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년 문제가 있는데 86년부터 시작해서 몇 살 때 입직? 25살 때 시작해서 예, 거의 30년, 24살 때부터 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정년을 끝나시고 그렇죠. 2월 28일 날 이제 정년 퇴직하고.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86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간해지는데. 교사들이 이제 정년을 잘 하지 않거든요. 더 빨리 많이 나가시는군요. 그렇죠. 일찍 명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정년 퇴직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정말 대단하신 네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대구시 교육감은 현역인 강은희 교육감 그리고 네. 후보님하고 서중현 예비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네네. 정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봤는데 지지율 말씀하려고 하신 네. 거죠. 낮다. 낮은 것도 그런데요. 요즘 네. 다른 선거들도 그런데 유보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감도 그런가요? 교육감의 그 유보층 투표하겠다 안 하겠다 모르겠다는 분들 다 합치면 64%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지지 후보가 없는 경우가. 없는 경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가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이제 제가 인지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인지도가 좀 높아지면 그 한 50%를 제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근데 그 정도 원래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좀 이 유보층이 많은가요?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를 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나눠주거나 알릴 때 교육감 선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들 그냥 단체장을 뽑고 이런 그렇죠. 선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군요. 중앙뉴스를 봐도 교육감을 다루지 않잖아요. 네. 그렇군요. 교육감 선거가 너무 외면받고 있다. 그게 오히려 걱정이시겠어요. 예, 공적 마인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네. 그렇죠. 이게 교육에 대한 이슈는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39년 평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교육감에 도전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대구가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진보 쪽에서 후보가 나와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저처럼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정년퇴직해야 출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이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이러고 이제 민그적거리고 출마를 해야 되지 않냐 또 당신이 관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출마할 생각이 거의 없었죠. 이제 쉬어야 돼. 초반에 없으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후보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두는 건 또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책무는 아니다 해서 이제 어렵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워낙 이렇게 단체나 정교조나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권유와 기대가 어쨌든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부담이었죠. 네. 네. 교육감 선거는 아니지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땐 김부겸 네.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이 대구에 바람이 분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네. 이게 교육감 선거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녹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란색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 보면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파란색을 아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파란색이라서 좋아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변화의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교육감 선거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역대 가장 좋은 밭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란색 뭘 하시죠? 파란색 옷을 입으십니까? 예, 파란색 옷에 노란색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죠. 이름이라도 네. 녹색으로 하시지 그랬었네. 그리고 파란색에 노란색으로 녹색이 잘 안 띄는데 파란색에 그 노랑 이름표를 다니까 녹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하여튼 멀리서 보면 민주당 후보인 줄 착각하시는 분도 그래요. 진짜 있을 것 교육감 안 같아요. 보면은 제가 그 달성공원 앞에 새벽 시장을 갔더니 온통 그 파란색 후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가면은 뭐 정치 출마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 교육감 후보입니다. 교육감 후보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녀야 되죠. 장점이자 단점이네. 원팀처럼 묻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파도 또 바람만 잘 타면 뭐 저도 어부지리로 떡을 볼 것 같습니다. 어부질은 아니고 워낙 실력이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현 강은희 교육감이 8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강은희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좀 이런 것들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후보께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계세요. 서중현 후보는 이제 폐지까지를 얘기하셨고 후보님은 제한하겠다 네, 희망학생으로. 근데 왜 제한일까요? 아이비 교육 과정은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나름 진보적인 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어쩌면 아이비 교육 과정처럼 이제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교육 과정이 있고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이 뭐 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국가교육 과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교육 과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육 과정에 토론이나 프로젝트나 뭐 서론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입시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체제가 그렇게 이제 지식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우리 교육이 학생들이 다 거기 맞춰 있잖아요. 학교가 고등학교가.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어느 날 아이비를 뚝 갖고 와서 아이비는 국제적인 교육 과정이야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형편없는 교육 과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비 교육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일반 대학에 막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수능 점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유학을 가거나 아이비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몇 개 과를 빼고는 결국은 다수는 일반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능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아이비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지금까지 해와서 맛을 본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감이 됐다고 그걸 없애버리는 건 사실은 다양성에서 문제가 있죠. 그럼 저는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화돼서 진행하면 또 혼란이 있진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뭐 예를 들어 아이비 교육을 제일 열심히 했는 4대 부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 두 반 정도가 아이비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다 일반 교육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차별이 좀 그렇거든요. 아이비는 학급당 한 15명 정도를 유지하는데 일반 학급은 25명, 30명을 유지한단 숫자부터 말이에요. 다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도 1인당 교육비도 엄청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정도로 모든 학급을 15명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교사가 아이비 같은 교육을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비 교육을 언론에서 막 교육청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비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럼 일반 학교 우리 학교 그 교사들은 대충 하는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이비 교육 과정은 수성구에 아이비 교육 과정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사립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와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은 입시인데 네. 너무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약간 대안 교육을 꿈꾸는 분들이 아마 아이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양성으로 풀어내야 되고 또 다른 걸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학교들이 다양하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의 뭐 아이비 교육, 일반 교육이 아니고 아예 아이비 특성화 학교만 육성한다든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지부장 때 그렇게 요청했어요. 대구에 7곡에 이제 국제고등학교를 만들 때 국제고등학교를 그냥 아이비 학교라고 아예 하시라. 그래서 이 학교마다 두 반씩 찔끔찔끔 두지 말고 그냥 기숙학교니까 아이비 학교에 다 가게 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렇게 했죠. 네. 알겠습니다. 뭐 후보님 그 정책 관련돼서는 뒤에 더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강은희 후보가 현직이고 서중현 후보는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후보님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교육 행정 이쪽에 네. 경험이 좀 전무하다라는 점이 약점일 수도 있는데 네. 대처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교육 정책도 어떤 교육 행정도 그것이 학교에서 완성이 돼야 되고요. 교실에서 완결을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40년 동안 교육운동을 해왔으니까 수많은 교육청의 정책들, 행정을 비판해 왔고 그 행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요구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뭐 성과도 갖고 있지만 뭐 40년 했는데 뭐 행정을 모르겠습니까?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어요. 머리는 빌렸으면 된다. 이러는데 어느 누구도 뭐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는 행정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되고 좋은 행정이 되도록 또 좋은 교육 정책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사와 행정하는 사람들 또 학교 공무직들이 모두가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네. 그 목표에 맞게 전부 협력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네. 저는 알잖아요. 어떤 정책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동되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작동의 원리를 행정이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고 다음 뭐 행정이나 기술이나 뭐 방법의 법의 문제니까 네. 뭐 그건 뭐 능력 있는 어려운 교사나 교직원을 기용하겠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행정적으로 경험이 있는 서중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뭐 인연도 있고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강은희 교육감과 1대1 대결을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세요? 이제 단일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서중현 후보와 뭐 대화도 좀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약간 조건이 문제가 있어요. 서중현 후보는 이제 그 본인의 결심으로 출마를 했다면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저의 결심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나 또 교사들의 어떤 이런 요구 때문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과정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또 뭐 선거인단이든 이제 시간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나와서 인지도가 낮잖아요. 서중현 선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해와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네. 강 교육감도 높은 편에 비해서 지금 상태에서 오직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단일화되어서 1대1로 이렇게 가는 것이 대구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가장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열어두신 상태긴 하죠. 가능성은. 그렇죠. 이걸 닫아둘 수는 없죠. 네. 뭐 전격적으로 네. 뭐 선배인 서중현 후보가 뭐 한 10년 정도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선배가 양보한다거나 뭐 이런 거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은근히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젊잖아요. 네. 제가 뭐 훨씬 젊은 고 양보를 하라고 뭐 이렇게 잘 설득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잘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류현정의 마이코는 지금 임성무 대구시 교육감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공약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제 교사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뜻일까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서희초 사건도 있고 뭐 아주 단적인 예로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 수학여행을 못 가겠다 고 하거든요. 달성교육재단 같은 경우는 버스를 대절해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학교에다 요청해도 교사들이 가지 않으려고요. 기피하는군요. 예. 그건 교사들이 느끼기에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이 내한테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일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네. 오직 교실에서 수업해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범원 애거리에서 그 초등학생들을 만났더니 초등학생들이에요. 선생님, 교육감님 되시면 그 쉬는 시간에 좀 자유롭게 다니게 놀게 해줘요 이러던데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혹시 뭐 다치고 사고 날까 싶어서 옆반 친구하고 말하지 마. 요새 얌전하게 있으라는 교육을 많이 받나 보네요. 네네. 그게 이제 교사들의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사들이 나쁘냐? 교사들이 무능하냐? 아니면 게으르냐?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내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싶으니 국가와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나를 좀 보호해줘. 네. 이거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에 대한 보호책. 지금 동안 교사들이 이런 경험이 있죠.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이 막 엉망진창이 돼서 해결이 안 될 지경까지 간 다음에야 교육청이 개입을 해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교육감실에 민원 전담 팀을 두려고 해요. 근데 교육감 직속으로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뭐 학교에 물어보면 이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하면 바로 민원팀이 바로 내려가야죠. 교육적인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요.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필요하면 뭐 제가 가지요. 뭐 교육감이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육감이 가서 교사를 세우면 그럼 그 교사가 잘할 텐데 그거를 뭐 교육감이 아무리 바빠도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나 체계상 사실 이제 이게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간다는 네. 것 자체가 그 해당 학교와 교사에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걸 아예 큰 문제가 되기 전부터 그럼요, 사소한 그럼요. 문제도 네. 계속 관여하고 조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원단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교권 상담입니다. 수많은 교권 상담 사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고요. 제가 과거에 CBS 출연 라디오 세상에 나와서도 오랫동안 이 교사들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 패널로 오래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는 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 네네. 교권 강화가 네네. 좋지만 네네. 약간 부담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민원 제기에 있어서 정당한 네네. 민원도 못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알 권리 침해라던가 이런 부분이요. 오히려 학부모에 대한 뭐 교육 그런 것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경남교육청의 학교 몇 군데 학교 사례를 봤더니 경남은 학부모회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예산도 교육청 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소한 민원은 맨 먼저 어디를 가냐면은 학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실을 먼저 가요. 그럼 동료 학부모들과 이제 충분히 들어보고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무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은 알 권리든 민원을 제기하셔야죠. 당연히 네. 하셔야 되죠. 그것이 이제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선거에 나오니까 학생 공약이나 학부모 공약을 많이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우선 듣기는 그게 맞지만 사실은 제가 원리가 선순환 원리가 뭐냐면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당연히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네. 우려를 하겠어요. 네.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신뢰 구조를 만드는 네. 것이 핵심이다. 교권 향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끝으로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한 대구예요. 여기서 어쨌든 정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이력이 네. 학부모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반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다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우선 뭐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40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저의 어쩌면 가장 그 열렬한 지지자는 저희 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거든요. 그걸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의 선언, 뭐 제자들의 선언. 그러면 이제 불신이 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40년 동안 교단을 지켜왔다 하는 거죠. 그 지켜왔다는 건 정년까지 안전하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은 좋은 교사로 살아오려고 애써 왔다. 네. 뭐 제가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해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뭐 이야기를 해도 제가 금방 알아먹거든요. 네.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네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류현장의 마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임성무 대구시 교육감 후보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간대가 6시 전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지금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셨는데요. 좀 전에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트리밍 수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교사분들이 퇴근이 좀 빠르시니까 네네네. 네, 많이들 그럴 궁금해서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보통 이 시간대는 잘 못 보시고 이제 뒤에 다시 보기로 많이 보시는데 네네네. 네, 오늘 아까 좀 전에 굉장히 시청자 수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교사분들의 관심이 열렬한 많으신 지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교권 향상을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색깔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색하네요. 저희 항상 빨간색, 파란색만 보다가 녹색. 오늘 네 녹색도 이렇게 사진에는 거의 회색 옷을 많이 입고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권위적으로 안 보이는 게 저하고 너무 안 맞고요. 아. 전 넥타이를 안 메고 거의 40년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넥타이가 다 새 옷이에요. 양복도 다 새 옷이고. 아 양복이 있긴 하신데 잘 안 입으시군요.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양복에 뒤에 가면은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거 꿰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복이 있었네 하고 꺼내가 입어봤더니 그걸 안 뜯었더라고요. 아 아직 그대로 그렇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거의 그 초등교사라서 양복을 입고 실제 학교에 제가 교문 앞에 있어 보면 선생님들이 양복 입고 오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양복이 평상복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양복을 현 교육감님은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연교육감님은 뭐 역할이 달라서 예쁜 옷 아주 강한 컬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교육감 선거는 약간 빨강 파랑이 아니어서 더 선거 분위기가 좀 덜 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파란색 옷을 입는다거나 빨간색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걸로 네. 드러내긴 해서 네. 이 뭐 조금 정치색을 빼긴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묻어가야 되는 측면도 예. 없지 않은 전국적으로 진보 후보 중에 그 울산 교육감만 녹색 옷을 진짜 입고 있고요. 아마 울산 교육감 후보도 곧 아마 파랑 입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녹색은 오늘 앞서 본 방송에서 녹색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 녹색을 좋아하신다는 거라 네네. 그리고 앞서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교육과정 네네.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좋지만 좋은 네. 교육과정이지만 본인 마음엔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 과정 이제 아주 단적으로 제 설명보다는 그 이제 유네스코가 2021년도에 낸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교육 관련 첫 합의한 보고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기후위기 시대와 AI 격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재설계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의 목적을 바꿔야 해. 네, 저희 오프닝에 소개드린 내용이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교육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거를 일시에 뭐 가자 이런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을 이제 교육 과정은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그러면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입시 정책이냐, 대학 평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뭐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조사 모임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교육부 업무 그 보고서에 보시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KGP라고 민주시민교육과 KGP라는 말이 참 생소한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 과정의 녹색화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교사를 연수를 해 나가고 그다음 학교를 탄소가 아주 줄어드는 그런 뭐 태양광부터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만든다든지 뭐 빗물을 받는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제 교육 시설의 녹색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런 교육을 하려면 교사의 역량으로 부족해 해서 지역사회 역량을 총 결집시키겠다. 요 4가지 과제가 GEP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닝 에듀케이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 그럼 저는 그것을 대구가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 선도하겠다. 예, 제가 네. 이제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니
그걸 제가 교육감이 되면 그거를 가장 열심히 네.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IB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뭐 아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탄탄함이 제가 느껴집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럼 혹시 여 후보님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DT 교과서. 네. 그렇게 재밌는 게 이래요. 전국적으로 평균 채택률이 한 9% 10% 정도 되잖아요. 네. 우린 100%. 우리는 100%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대구가 활용률도 평균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그럼 왜 그러면 90%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돈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150억 중에 10%를 썼으니까 130억 정도는 낭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사들은 그걸 채택했을까? 그게 바로 대구 교육의 권위적인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먼저 잘 해보고 써보고 그걸 확산시켜 가야 되는데 교육감이 의지가 너무 뭐 IT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 마치 막 모든 교육이 다 IT로 가야 된다고 아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신앙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니까 교장들이 그걸 못 벗어나고 교사들의 반대를 하면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일반 교육비가 낮아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깔아주는 평균 교육비를 줄이고 그 중에 또 큰 주머니를 만들어 와서 그거를 교육청이 하고 싶은 이제 연구학교나 뭐 시범학교나 목적 사업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으로서는 학교를 경영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IB를 해야 돼요. 그래 IB 예산이 제일 크거든요. 지원 예산이.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IB도 하지만 IB인 척하면서 일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교육 예산을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평균보다 훨씬 이상으로 주고 교육청이 하겠다는 목적 사업을 아까 절반 이하로 줄일 겁니다. 교육청 목적 사업을 줄여서 그렇죠. 학교가 하고 싶어하는 특색 지역마다 다 다른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학부모 요구도 다르고 그 요구에 맞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교육감 자격이 뭐 충분하다는 느껴지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게 아주 느껴지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시민이자 교육 네.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칠까요? 제가 이제 학교 아침 등교 인사를 하러 가거든요. 가서 이제 뭐 재밌게도 해요. 임성무를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투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자가 아닌 학교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서동요를 좀 부르게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좋은 교육감이 나왔어. 아이들의 입으로 막 소문을 엄마 내면 오늘 우리 학교에 누가 왔는데 이런 거요?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든 임성무를 알리려고 하는데 그처럼 말처럼 아주 재미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아주 친근한 교육감. 네, 그럼 네. 주로 등굣길 인사를 가시고 또 나머지는 좀 사실 교육감 선거 어디 다니는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든지 갑니다. 학교로 가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시장도 아까 이제 가봤고, 뭐 시장도 가보고, 뭐 바늘땅에 서 있어 보기도 하고, 지하도에 가보기도 하고, 또 어디 많이 모인다 그러면 또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가면 이렇게 해요. 교육감 후보가 자꾸 그렇게 잘게 놀면 되냐? 크게 놀아야지. 김부겸 시장처럼 뭔가 뭐 간담회도 하고 협약도 하고 이래 가야지. 그 시장 후보가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이래 있으면 그 되겠냐 하는데. 저는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일단 인지도부터 올려야 준비는 된다. 완벽한데 인지도가 문제예요. 완벽하다. 그럼 서동요를 빨리 학생들이 불러야 이게 승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임성무 하는 서동요가 들릴지.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물을. 예. 아니 무는 아니고 이런 편에다 임성무를 이제 무를 그래 그림 말고 들고 다녀요. 아니 그 생각도 이제 들어요. 가서 좋은 무, 뭐 싱싱한 무, 맛있는 무국 뭐 이래가 막 알리는데 너무 가볍다. 그래가지고 차에 이제 이렇게 무도 막 달고. 네, 유세차에 달고 다니셔야겠는데요. 예.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갈갈이 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홍보와 화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돼야 뭘 바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